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대 N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펜 운영 실패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LG는 강효종을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12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강효종은 3회까지 잘 버티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은 강효종에게 있어서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 상대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정철원까지 무너뜨리는 등 타격의 집중력만큼은 살아있는 편입니다. 상하위 타선을 가리지 않는 폭발력은 인상적. 그러나 투수 교체 실패로 무려 9점을 허용한 불펜은 선수 탓보다는 감독의 문제일 것입니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NC는 이용준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시즌 첫 선발 등판이었던 12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용준은 그의 첫 등판 시 호투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죠. 두산 상대로 잠실에서 호투를 해냈는데 그 페이스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10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무려 12개의 사사구를 얻어내면서 착실한 공격력을 보여준 게 결국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원래 타격이 좋은 편은 아니라는 함정은 있습니다.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정말로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죠. LG는 홈 경기 타격이 좋은 편인 반면 NC는 원정 타격에 기복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점에서 LG가 어느 정도 유리함을 가져가는 상황, 게다가 강효종 타입의 투수에게 NC는 이번 시즌 아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강효종에게는 홈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롯데 대 기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대패를 당한 롯데는 박세웅을 내세워 분위기 전환을 노립니다. 12일 L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박세웅은 이 경기 연속 7개 이상의 안타를 허용하는 등 투구 내용이 많이 나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작년 KIA 상대로 꾸준히 QS급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원태인 공략에 실패하면서 7회 초 터진 안치홍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롯데의 타선은 경기당 기복이 대단히 심한 편, 그래도 홈 경기에서 화력은 기대를 할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반지 강판 이후 2.1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젊은 투수들에게 좋은 경험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타선의 부진으로 시리즈 수입 패배를 당한 KIA는 숀 앤더슨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2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앤더슨은 KIA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실력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원정 역시 최소한 QS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건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일요일 경기에서 최원태 공략에 실패하면서 5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KIA의 타선은 방송 해설 말마따나 나성범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나마 소크라테스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하위 타선은 그냥 식물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최근 KIA의 타격은 최악이라는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 사직 원정에서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걸 기대하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듯. 물론 금년의 박세웅은 지난해에 비해 시즌 출발이 좋지 않지만 원태인, 구창모가 그랬듯 박세웅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 대 S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KT는 고영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2일 NC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고영표는 NC 상대 강점을 날려버렸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홈이고 SSG 상대로 홈에서 강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시작부터 한화의 투수진을 맹폭하면서 홈런 없이 15안타 14득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한번 터질 때 이 팀의 타선이 얼마나 무섭게 터질 수 있느냐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홈 경기 집중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죠. 그러나 14점차 상황에서도 실점을 범하는 심재민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팀으로선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SSG는 문승원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2회 삼성 원정에서 8이닝 8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문승원은 운영형 투수의 진가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KT 상대로 원정에서 실점이 있었다는 게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 일요일 경기에서 NC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5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장거리포가 터졌다는데 만족해야 할 듯. 일단 이 팀의 타선은 수원 원정에선 묘하게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나 수비가 크게 흔들렸다고 해도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큰 고민인 부분입니다. 고영표와 문승원 모두 선발로서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그리고 양 팀 모두 불펜이 조금 아슬아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KT의 타선이 홈에서 대폭발한 반면 SSG의 타격은 현 시점에서 기복이 조금 많은 편이고 특히 불펜 쪽에서 SSG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움 대 삼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후의 끝내기 홈런으로 시리즈 수입에 성공한 키움은 장재영이 다시 한번 데뷔 첫 승에 도전합니다. 6일 LG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장재영은 또다시 5개의 볼넷이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제구를 얼마나 잡느냐가 관건이 될 듯. 일요일 경기에서 양현종의 투구에 묶여 있다가 10회 말 이정후의 2점 홈런으로 2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어찌됐든 홈에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특히 이정후가 살아난 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 김재웅에 이어 김태훈이 무실점으로 버텨준 건 불펜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삼성은 백정현 카드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12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백정현은 상대를 농락하는 투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키움 상대로 나름 강점을 가진 투수이긴 하지만 유독 고척돔에 가면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반지를 무너뜨리면서 피렐라의 결승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폭발한 기세를 원정으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삼성의 타선은 홈과 원정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입니다. 2.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해낸 듯 키움이 드디어 흐름을 잡았습니다. 이정후의 결승 홈런은 팀의 분위기를 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물론 백정현이 키움 상대로 나름 자신감을 보이는 투수이긴 하지만 고척돔 투구는 영 좋지 않은 편입니다. 키퍼슨이 장재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 삼성의 불펜으로선 접전에서 버틸 힘이 없고 뒷심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서울 SK 대 창원 L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는 종료 직전 퍼진 리온 윌리엄스의 결승 득점으로 2차전을 잡고 시리즈를 리드 중입니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기대 이상의 성적인 연승을 거두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원희가 40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종료 13초 전 파울아웃 당했지만 13초를 뛴 윌리엄스의 클러치 득점이 컸습니다. 베테랑 슈터인 허일영은 24득점을 몰아쳤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김선영 대신 득점을 이끌었습니다. LG는 다 잡았던 경기를 내주며 탈락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내집 페리가 31득점 13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이관희와 이재도가 잘해줬지만 김준일의 부진이 컸죠. 중요한 자유투를 놓친 것과 더불어 노마크 덩크 실패로 상대에게 모멘텀을 넘겨줬습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LG 원정 연승으로 인해 정규 시즌 막판부터 이어진 연승이 14경기까지 늘어났는데 좀처럼 패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원정 2경기를 빠진 최준용의 복귀도 유력하기에 홈팀이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페리가 심판의 파울콜을 받지 못하는 점도 변수인데 원희가 골밑 득점에서 앞서 나갈 것이고 김선영이 경기를 이끌 SK가 우세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UCL 4차례 홈 경기에서 3승 1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홈 승리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4월 들어 리그와 UCL 등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걱정거리입니다. 그나마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에게 1대1로 지면서 무득점 행진에서 벗어난 게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UCL 16강에서 리버풀을 만나 1차전 원정 경기에서 5대2 대승을 거두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도 카디스 원정을 떠나 2대0 승리를 거두는 등 2차전에 대한 예열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시우스와 크로스가 경미한 부상으로 결장한 와중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첼시와의 경기에는 복귀가 예고된 만큼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3시즌 연속 UCL 토너먼트에서 만난 양 팀의 앞선 5경기 결과는 2승 1무 2패로 호각세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팀의 사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상 리그를 포기하고 UCL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첼시는 의도치 않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라는 강수까지 꺼내들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득점 양상 속 레알 마드리드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 AC 밀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홈에서 15승 3무 2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UCL에서는 조별리그와 16강 등 4차례 홈 경기에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4경기에서 14득점 3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준수했습니다. 4월 들어 리그와 UCL에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주전 수비수 김민재와 미드필더 안귀사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악재입니다. 그나마 주전 공격수 오시맨이 복귀한다는 점은 위안거리입니다. AC 밀란은 이번 시즌 UCL 4차례 원정에서 1승 2무 1패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다만 조별리그 5차전부터 8강 1차전까지 5경기에 이르는 동안 단 1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챙겼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4월 이후 리그 3경기와 UCL 8강 1차전을 치르며 2승 2무를 기록했는데 이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점 역시 최근 AC 밀란의 수비 안정감을 입증합니다. 스쿼드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AC 밀란이 우승 2무 3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3차례 맞대결 결과 리그에서는 서로가 원정에서 1승씩을 챙겼고 지난 UCL 8강 1차전에서는 AC 밀란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요 근래 AC 밀란과의 맞대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나폴리지만 홈에서만큼은 4시즌 연속 1무 3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AC 밀란은 16강 토트넘 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지 않는 안정적인 전략으로 경기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